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박홍근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진과 이병태를 임명했습니다. 여러 비판의 소리가 나왔는데 특히 이병태에 대해선 잠잠해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유명 정치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적인 장관 기용, 대통령이 김민석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일 잘해서 총리 자리 준 것이 아니다니까. 이번 판에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놓으면 이번 판은 잡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기용하는 것뿐. 다선 중진 정성호, 윤호중 등 내각에 기용하는 이유는 당에 있으면 컨트롤 안 되니 장관으로 일단 분리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 만약 김민석을 총리 안 시켰으면 당대표 김민석,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정성호 이런 라인업이었다고 생각해봐. 아찔하지. 그래서 컨트롤되는 자리에 앉히는 것뿐이다. 이미 다선 중진인데 배제할 마땅할 방법도 없으니까 박홍근이 합당 반대에 열을 내니까 장관시키잖아. 이제 반대파 수장 노릇은 못하는 거지. 기가 막힌 대통령이라니까.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장관 그리 대단한 자리도 아니다. 행정부 권력 80%는 대통령이 있고 20% 정도 보조 역할 될까 말까 그래. 장관을 시킨다고 그 사람을 매우 신뢰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의 현란한 용인술이고 대통령은 일을 매우 잘하니 이 선택이 맞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 배짱으로 삽시다. 대통령의 파워는 상당 부분 인사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인사권이란 게 쓰면 쓸수록 원수가 생긴다. 장관급이 20명이면 보통 1년 반 재임하니까 임기 내 3번 정도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장관부터는 더 이상 받을 자리가 없으므로 급속히 레임덕이 시작되지. 5년 단임제의 뼈저리는 한계다.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대통령 되는 순간 정당 일에는 일절 관여할 수가 없다. 이것도 레임덕을 매우 부추기는 장치다. 당대표 원내대표로 이원화된 시스템도 매우 이상한 구조다. 지금 시스템은 독재 노이로제 때문에 너무 분산을 해서 집중된 속도가 나오기가 힘들게 해놨다. 그래서 일할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3년 동안 강력하게 일을 벌일 때 대통령 인사를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시켜보는 것이 제일 좋다. 이병철인지 저런 뉴라이트를 내가 왜 좋아하겠나? 국힘 쪽에서 나름 싱크탱크라니 뭐 필요했나 보다 하면 된다. 좋은 사람 자리줄 때도 있지만 필요해서 자리 줄 때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하세요 하면 좋지만 이 나라 절반 이상의 자원은 국힘 쪽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저런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살자. 인사 참사하면 어떡하냐고? 배신할 인간은 어떻게든 배신한다. 어차피 일정 수 이상 배신자도 꼭 나온다. 우리 나름 집권 세력이잖아. 과감하게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라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국힘의 반대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되었고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25일 영남일보는 일면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당연 TK 지역은 난리가 났고 국힘은 똥줄 따기 시작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대전의 사례를 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7일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행정통합을 반대한 국힘을 개박살냅니다. 내란 동조, 방조,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그리고 어제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그런데 다음날 김민석 총리는 대구를 찾아 이렇게 발언합니다.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자, 연설문의 한 문장이기는 하나 현재 정치적 대립이 극한에 있는 사안, 특히 민주당이 국힘에 대한 공세권을 강력하게 쥔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정반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대구 현장에 가서 낸다? 그것도 국회 입법 사항을 말이지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면 잘 추진해 나가겠다가 적절했던 것 아닐까요? 자, 이런 김민석 총리의 발언에 힘을 얻은 것일까요? 1일 국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요구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찬성한다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용이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투표도 하고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 냉탕과 온탕,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 하더니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누구 얘기 들으면 찬성이고 누구 얘기 들으면 반대고 그리고 어디는 또 반대했다는 성명도 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원석 대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당론으로 먼저 정해라 라고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부터 당론으로 입장을 정해주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에 5조, 4년에 20조를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또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특례 조항을 넣어서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 시민 도민들께서 4년에 20조를 받고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 시민 도민들께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 경북에 사는 시민 도민들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마도 대구 경북에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불문율? 그런 것을 이번에는 깨주지 않을까?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 이번에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필버를 중지한다 만다 이런 소동과 소란을 피우지 말고 국민의힘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마지막으로라도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서야 정대포, 정청래의 정치 내공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인데 본인의 SNS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다. 대전 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 경북 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락. 님들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통합이 무산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국힘 때문 라며 초토화시킵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총 발언을 보면 지금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주 전남법만 통과시키고 대구 경북법에 대해서는 지역의 요청이 오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통합을 원한다라고 해서 보냈더니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 해결해주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더니 이제는 또 몇 군데 기초단체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리해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니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대구 경북 통합법을 꼭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나경원 도가세에 추미애 위원장 핑계를 대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이유는 전혀 없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이유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미뤄왔다. 그렇다면 이제 즉시 법사위를 열어 TK 통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열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라. 자,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 상원 노릇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대경통합법, 충대통합법 같은
타위법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임자 만난 국힘의 앞으로의 반응이 팝콘각입니다. KTV 이매진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대통령의 출국 장면에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KTV 이매진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민희입니다. 우선 휴일이라 보고받기는 불가능했으며 취재한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속히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을 확인해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KTV 이매진 관련 취재 내용입니다. 첫째, 촬영은 청와대 영상풀단과 KTV에서 각각 촬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영상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KTV에서는 원경과 근접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을 한답니다. 반면 풀단은 지상파, 종편, 아리랑TV 세 군데에서 찍은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KTV는 풀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 자체 촬영본만 쓴답니다. KBS와 KTV 방송 내용이 다른 이유로 보입니다. 셋째, KTV 무삭제 삭제본은 근접 촬영본을 쓰되 오류만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접 촬영팀이 정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못 찍었다고 합니다. 원경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 대표의 악수하는 장면을 왜 근접 촬영하지 못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님 동선을 따라 근접 촬영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즉 각도 등등으로 놓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촬영 편집 등의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1월 13일 일본 출국 장면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1월 4일 중국 출국 장면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전개된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특정 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의로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을 삭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KTV 카메라가 한 장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을 위해 걸어온 장면을 찍고 일행들이 지나치면 다시 카메라를 들고서 앞으로 이동해 촬영하는 방식인데 카메라가 이동하는 동안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가 끝났으니 카메라에 잡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악수하는 사람이 바로 정청래 당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 11월 26일 UAE 중동 출국 장면처럼 카메라가 한 지점에서 이동하지 않고 찍었을 때와의 차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